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시험은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시선집중 강의는 공직사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민법 포인트 40을 집중 공략하는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시선집중 제18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선집중 교재는 98페이지로 된 초핵심 유학집입니다. 이걸 반복하시면 금방 민법에서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포인트 18번 주입토지 통행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도 지금 풀어봅니다. 자, 정답 정하셨죠?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입토지 통행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로가 있는데 아래 갑토지가 있고 그 아래 을토지 맹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맹지라면 을은 갑 승낙 없이도 갑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입토지 통행권입니다. 그 갑은 열받죠. 아니 내 허락 없이 내 땅을 통행합니다. 열받아서 못 다니게 담장으로 딱 막았습니다. 그럼 갑이 다시 이거 토지화 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 허락 없이 내 땅을 통행하니까 못 다니겠거든요. 그런데 갑이 다시 터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시험법이 아니지만 민법 제2조에서 신의성실 원칙이 있고 신의성실 원칙 중에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주황색 부분은 갑소유, 갑권리거든요. 그런데 갑은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풀만 무성이잖아요. 그런데 아래 을토지가 맹지란 걸 이용해서 심술궂게 갑이 딱 막았죠. 그럼 갑 권리지만 이 갑이 권리를 남용하는 겁니다. 갑은 터지는 겁니다. 대신 을은 공짜가 아니죠. 유상으로서 손해보상 해줘야 됩니다. 그럼 둘이 사이 좋죠. 갑은 주황색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을이 다니게 길을 터주고 을은 한 달에 사용료 주고 손해보상해주면 서로 사이가 좋잖아요. 이게 상린관계 규정입니다. 자, 그럼 219조가 있어요.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 을은 주의 토지가 갑토지죠. 갑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 때, 즉 항상 헬기 타고 나가야 돼요. 그때는 그 주의 토지가 갑토지를 첫째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둘째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 갑에 대한 손해죠. 갑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항 전항의 통행권자 을은 통행지 소유자가 갑의 손해를 보상해야 되죠. 유상이란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에서 5번이 있는데 5를 먼저 봅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위 통행권 행사에서 철거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이 토지를 통행하면 그때는 철거하란 말이죠. 다음 6번 통행지 소유자 갑이
주위 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 통행지 소유자 갑이 그걸 철거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교재 1번입니다.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됩니다. 근데 2번과 비교하세요. 2번 이미 그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장소로 일단 통행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1번, 2번을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3번 일단 주위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는 그땐 통행권 소멸해야겠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4번 주위 토지 통행권은 현재죠.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앞으로 즉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는 건 아닙니다. 7번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은 당연히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겠죠. 당연히 통행하려는 자가 통로도 개설하고 유지 비용도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아까 이 그림에서 자 을이 갑에게 한 달에 뭐 한 10만원씩 손해 보상해 줍니다. 그럼 갑은 한 달에 10만원 받으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을토지 밑에 병토지가 있는데 병도 통행권자 허락 얻어서 이렇게 갑토지를 통행합니다. 그럼 병도 갑토지를 통행하니까 병이 갑에게 또다시 돈 내놓으라고 손해보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못합니다. 이거 톨게이트 아니에요. 톨게이트 X. 갑은 이미 을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충분히 보상을 받습니다. 병에게 또 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닐 때마다 돈 내는 톨게이트 아닙니다. 이게 8번입니다. 통행지 소유자 갑은 통행권자 을 허락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병에게는 그 손해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톨게이트 X로 잘 기억하세요.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1번 주위 토지 통행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2번 주위 토지 통행권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 없다 그랬죠. 현재 용법에 따르고 장차 미래까지 대비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오버하면 안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겠죠.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그것을 철거해야겠죠. 3번, 4번 누가 의무를 부담하는가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5번 주위 토지 통행권 성립은 갑과 을이 원있나요? 갑이 원할 리가 없죠. 이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성립이라 이것도 등기가 유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소유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은 기술적 착오죠. 이게 중요하죠.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 경계는 이때는 실제 경계에 따릅니다. 이번 토지가 포락되어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합니다. 3번, 3번은 중요한 건 아니죠. 타인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네요. 설치할 수 없는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 승낙 없이도 수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은 먹고 목욕은 해야겠죠.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습니다. 4번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서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통행권 소멸한다 했죠. 소멸하고 존속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럼 부합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의 토지 동행권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